하죠. 네. 7월 21일 해리포터의 별이 빛나는 증시, 뉴욕 증시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았던 테슬라가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페이스북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 어떤 증시의 방향이 또 다시 재정립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특히 페이스북, 트위터는 최근에 인종차별 논란 때문에 광고가 많이 줄었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얼마나 이 보이콧 영향이 있었는지 좀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가 약 4월에서 6월 정도가 커버가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보이콧 운동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테슬라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분기도 또 흑자를 기록을 하면 테슬라는 S&P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 짐을 싸서 S&P로 가느냐 마느냐 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올 1분기까지 보면 이 3개 분기 연속으로 이제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이 전망이 나오면서 어제 테슬라 주가 거의 10% 정도 급등했죠. 그러면서 이제 1,500은 아주 가뿐히 넘어섰고 1,643달러의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지금 테슬라도 약 1,637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소폭 하락 중입니다. 마이너스 0.3%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거의 마이크로소프트 뿐만 아니라 테슬라, 아마존 주가가 거의 저세상이죠. 이게 이제 CNBC 앵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살면서 지금 이런 주식의 흐름은 처음 봤다. 거의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제가 봐도 미국의 이 확진자는 정말 하루에 7만 명 이상 나오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주식은 잘 갈 수 있는지 좀 신기할 따름입니다. 지금, 외신들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이 기술주를 중점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그 중에 테슬라 주식을 사 모으기도 한다라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의 테슬라 사랑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 그런 신기한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진짜 테슬라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클럽 이런 것도 생기고 있고, 테슬라 주식을 보유해서 차익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런 뉴스가 많아지고 있고요. 유튜브에서도 요즘 테슬라라는 컨텐츠는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저도 지금 테슬라를 해시태그한 컨텐츠는 정말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를 다들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가 이 주가 거품 논란을 좀 잠재울 수 있는 실적을 보일지 관심사고요. 지금 일단은 코로나 때는 공장 가동이 좀 안 됐던 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번 분기가 이제 사실 4, 5, 6월 이렇게 커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5월부터 가동이 좀 됐기 때문에 이 4월 달에는 테슬라의 실적은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때 왜 기억나시죠? 일론 머스크가 공장을 빨리 가동을 하고 싶어 했는데 이 주지사들이 허가를 안 내주면서 좀 이렇게 서로 분쟁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번 2분기에 테슬라가 이 코로나 영향을 얼마 정도 좀 넘어섰을지 이런 것들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굉장히 괜찮은 실적을 보일 거다라는 전망도 있으니까요. 오늘 그 전망들 정말 실제로 나왔는지 한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최근에 어쨌든 테슬라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그 투자가 굉장히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네, 오늘 실적 발표에 따라서 테슬라가 2,000불을 향해 가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고 또 S&P로 가느냐 마느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주식을 좀 보고 소유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왔죠. 실적 발표가 나왔던 기업은 코카콜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코카콜라 한번 주가를 볼까요? 네, 코카콜라가 사실 그 미국에 굉장히 그 리테일 마켓, 그러니까 소비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주식이기도 한데요. 왜냐면 사실 미국의 웬만한 레스토랑에 코카콜라 없는 곳 없잖아요. 그래서 이 외식이나 소비를 좀 볼 수 있는 지표로도 볼 수 있는데 오늘 코카콜라는 주가가 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오늘 제가 이제 뉴스포터에 아까 좀 올렸지만 사실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2분기 매출만 72억 달러였는데 이게 거의 예상치와 근접했거든요. 예상치보다 많이 떨어졌으면 오늘 주가가 사실 떨어졌을 텐데 예상치와 거의 근접하게 나왔고 생각보다는 선방했다 이렇게 보는 투자자들의 시각이 좀 반영이 된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사실 그 실적 발표를 했고, 지금 코카콜라가 사실 4월에는 25% 정도 매출이 줄었었고요. 지난달에는 10% 감소를 했는데, 이제 7월부터는 한 자릿수 감소세를 보일 거다. 그러니까 여전히 감소이긴 하지만 이 감소세의 폭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식 같은 것들이 좀 예전보다는 훨씬 더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 이 레스토랑도 다시 문을 다 닫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카콜라는 오늘 상당히 괜찮은 실적을 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IBM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지수에 편입된 IBM은 오늘 프리마켓에서 5% 넘게 급등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IBM도 일단 코로나의 수혜주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IBM도 지금 나쁘지 않게 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거의 1.68% 그러니까 1.7% IBM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 다 이제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스타트를 굉장히 좋게 끊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페이스북과 테슬라가 요거 바톤 터치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 주식의 방향성이 좀 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포드가 전기차를 선보였어요. 예, 머스탱의 전기차를 보였는데, 이 마력이 무려 1400. 1400의 스펙을 갖췄는데, 네, 이게 제가 뭐 자동차를 잘 모르긴 하지만, 뭐 어마어마한 마력이라는 얘기를 하네요. 이 포드가 전기차에만 거의 115억 달러를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전기차를 내놓을지 굉장히 그 업계에서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포드가, 지금 주가는 포드 모터스를 보면, 언체인지드네요. 네. 아까 전에 살짝 올랐던 것 같은데, 지금 주가가 6.66불,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포드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빈후드 앱 거래, 그 플랫폼에서 포드는 미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가장 많이 산 주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차 같은 국민 자동차죠. 그래서 포드는 좀 사람들한테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애정이 가는 그런 자동차 메이커인데다 사실 머스탱에 대한 이 충성도도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런칭하는 이 머스탱 마치 2가 과연 얼마나 팔릴지에 따라서 이 포드는 이제 앞으로 또 방향성을 정하지 않을까. 지금 상당히 주가는 낮은 상태다. 이렇게 6불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요거 연기 이렇게 보이는 이 차가 전기차라고 합니다. 제가 전기차 이야기 나왔으니까 니오라는 회사 있잖아요. 네, 니오라는 회사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그 중국 전기차 회사인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니오도 이제 원래 니오와 니콜라, 테슬라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 니오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또 그 베리 핫했던 뉴스, 알리바바예요. 알리바바가 이 금융 자회사, 이름이 엔트그룹, 그러니까 개미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회사를 상하이와 홍콩에서 상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알리바바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리바바가 2% 넘게 올랐는데 이 엔트그룹이 뭐냐? 한마디로 카뱅, 카카오뱅크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지금 그 핀테크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엔트그룹인데 여기는 이제 핀테크 회사로 볼 수 있고 약 9억 명이 사용하는 알리페이 이 간편 결제 시스템 알리페이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자산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MMF를 약 300조 원, 네, 가입자 3억. 이거 거의 은행을 능가하죠. 그리고 개인 신용평가사, 즈마 신용평가사 가지고 있고, 또 인터넷 은행 마이뱅크 가지고 있고요. 기업 가치는 무려 2천억 달러.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외신에서는 미국의 그 은행을 능가하는 그런 사이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인구가. 그래서 이 이제 알리바바가 엔트그룹을 상장을 하는데, 뭐 이전 같으면 뉴욕 거래소에서 상장을 했을 텐데, 지금 워낙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한테 이제 뒤통수를 좀 매기기 위해서, 뒤통수를 때리기 위해서 홍콩과 상하이 증시를 한다. 이렇게 또 전망을 내놓는 곳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알리바바에 대한, 예상, 전망은 좀 좋아졌습니다. 내년 초에 주가는 한 300달러 정도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엔트그룹의 잠재적 성장성 때문에 이 알리바바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제프리스 쪽이, 기업에 대한 분석을 내놨고요. 그리고 엔트그룹의 기업 가치는 약, 1,500억 달러를 훨씬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2천억 달러 정도인데, 앞으로도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회사들, 뉴욕 증시에, 지금 상장된 중국 회사들은 좀 아직까지 위험한 것 같아요, 투자하기는. 지금 뭐 트럼프가 어떻게 또 똘끼를 방영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뭐 상해나 홍콩 증시에서 이 중국 기업들을 사시는 거야 뭐 가능하겠지만은 아직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이런, 중국 회사들을 투자하시는 것은, 단기는 뭐 괜찮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위험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요즘 주가가 정말 이 저세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일단은 지금 오늘은 어떤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거냐면, 기업의 이제 그 실적이 가장 핫한 뉴스가 될 거지만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미국이 추가 부양책을 내놓느냐 마느냐 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트럼프가 공화당 의원들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7월까지 바로 부양책을 내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트럼프는 밀고 있지만, 지금 부양책이 7월 말까지는 불가능하고, 8월 첫째 주에 통과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 주당 600달러 정도 실업급여 줬던 거를 좀 줄일 수도 있다. 공화당은 요 금액은 좀 줄이자. 뭐 요거를 500달러나 400달러로 줄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계속 지원을 연장하자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폭 감소해서 좀 실업급여 조치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도 방금 뉴스가 나왔던 게, 오늘도 지금, 이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좀 재무부, 사람들과 그리고 경제수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혹시 좋은 뉴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오늘의 이제 주가는 계속 좀 상승이, 지지를 받겠죠? 네. 그리고 이제 백신 관련해서도, 항상 와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백신은 일단은 임상 초기인 만큼 조금, 경계감을 갖고 접근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 컨그레스라고 해서 지금 의회에서 바이오 관련한 청문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파마시 정도, 그러니까 바이오 업계에 있는 그런, 업계에 있는 수장들이, 임원들이 나와서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자분, 네, 요즘 다 재택근무예요. 그래서 기자들의 거의 뒤에 배경으로 나올 만큼, 네, 그래서 해리포터 역시 재택근무지만 정말 이제는 직장에 가지 않고도 충분히 방송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이야기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참 코로나가 여러 가지로 이 패러다임 시프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청문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중요해 보이긴 하지만 뻔하죠. 청문회에서는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희망적이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오늘 이제 또 핫했던 뉴스 하나가 EU죠. EU가 드디어 합의를 했죠. 네, 그래서 요것도 사실 증시 랠리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좀 부담이 됐던 EU 쪽의 경제가 이제 다시 좀 풀릴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요. 이 회복 기금이 좀 풀리면 유럽의 경제도 분명히 좀 풀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여행, 네, 관광업이 얼마나 다시 빠르게 복귀되느냐, 요게 참 유럽 국가 일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오늘은 네, 이 정도가 거의 많이 나왔던 뉴스고요. 지금 네, 바하마스나 이 휴양지에서는 미국인들은 좀 제외를 하고, 네, 관광객들을 좀 받는 분위기예요. 몰디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호텔 관련해서 좀 보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전 세계 휴양지 명소에서 관광 재개를 함에 따라서 힐튼이나 메리어트 관련한 기업들은 그 호텔 기업들은 다시 조금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호텔 관련한 주식들 좀 와칭할 필요가 있다. 네, 한번 말이 나온 김에 한번 볼까요? 네, 힐튼. 제가 이제 트래블 매거진 로니 플래닛이나 이런 매거진에 기고를 하다가 최근에 또 이 피치바이 매거진이라는 곳에서 미국 관련한 여행 주식들을 좀 소개하는 그런 글들을 제가 썼는데요. 그거 만약에 이제 나오면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네, 좀 재밌게 여행과 경제를 좀 접목해서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네, 힐튼이 오르고 있어요. 1.4% 오르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리오프닝 소식도 있으면서 이제 그때 살짝 좀 올랐었는데, 지금 또 백신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또 일부 유명한 휴양지에서 지금 다시 이제 여행객을 받는다는 소식 때문에 또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한 달 만에 주가가 이렇게 쑥 올랐다가 지금 살짝 꺾이고 있지만 꽤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점프를 이만큼이나 했죠. 그래서 하여튼 여행 관련 주식, 그다음에 항공 관련 주식, 크루즈 관련 주식은 항상 백신의 소식이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버라는 회사는 이제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영국에서 이제 우버 관련한 이 드라이버,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한 어떤 분쟁 같은 게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요거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이 되고 있었는데,
오늘 또 우버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2020년 말,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적어도 미국과 캐나다 북미에서는 식당 수수료를 안 받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버이츠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식당에서 수수료를 이렇게 좀 떼가나 봐요. 근데 그런 수수료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뭐 도와주겠다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스타벅스에서도 또 중요한 거 하나 발표했어요, 여러분. 네. 스타벅스 혹시 잘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스타벅스에서 거의 많은 일들을 하거든요. 외부에 나가서 이제 뉴스포터 기사 써야 되면 사실 스타벅스만큼은 편한 곳이 없어서 스타벅스를 자주 가는데 이 스타벅스가 세일스를 좀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떤 정책 하나를 바꿨는데 그동안은 이 스타벅스 카드에 프리로드 해가지고 이 돈을 적립해서 그 카드에서만 결제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 스타벅스 앱 안에 내 신용카드를 같이 링크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스타벅스 카드에 내가 신용카드에서 결제해서 거기에 충전해서 다시 한번 또 거기서 써야 됐었는데 이제는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카드를 바로바로 결제할 수 있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현금도 쓸 수 있고. 근데 예전에는 무조건 그 스타벅스 카드에서만 결제를 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혜택을 좀 더 광범위하게 확대를 한다고 하고요. 그런 소식 때문에 지금 증시는 살짝 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은 이 정도까지 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제일 많이 나올 만한 이제 그 중요한 굵직굵직한 기업 실적들은 제가 이제 내일 오전까지 싹 정리를 해서 이 뉴스포터, 페이스북 그룹 페이지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시고 미리 이제 오늘 만약에 미리 좀 어떻게 거래를 좀 해보실 분들은 네, 잘 보시고 거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된 주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보시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가를 좀 보면요. WTI 관련해서 뭐 투자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테니까 지금 최근에 유가가 아주 서서히 오르고 있어요. 40달러를 넘어섰고 오늘은 42달러. 네, 오늘은 많이 오르네요.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골드도 같이 오르고 있어요. 네, 금과 유가가 동반 상승을 하고 있다. 예. 참 요즘 보면 계속 이렇게 동반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는데요. 하여튼 금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금은 지금 벌써 1842달러인데 저는 2000불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은 저는 이럴 때일수록 조금씩 사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만약에 이제 제 2차 웨이브가 오면 그때 또 금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오를 수 있고 안전 자산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일각에서는 이 골드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빠지는데 안전 자산이라 볼 수 있느냐라고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골드가 안전 자산의 축에 여전히 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뭐 실버는 6% 이상 올랐고요. 요즘 카퍼, 구리도 요즘 대세예요. 구리 이제 중국에서 이제 다시 공장 가동하면서 구리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메탈 쪽도 한번 좀 보시는 게 어떨지. ETF나 이런 상품들 많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가는 어쨌든 42달러 정도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뭐 45달러 정도 가는 거는 뭐 곧 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고요. 내일 오전에 뉴스포터 그룹 페이지에서 중요한 실적 발표 같은 것들 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편한 밤 보내시고 내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 잘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